장시호 씨 얘기를 다뤄볼 텐데요.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그 증인을 출석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살펴보니까 일단 평소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장시호 씨 굉장히 평소에는 당당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렇죠. 등장할 때도 고개를 숙이기도 했고 또 눈물까지 흘렸고 예. 또 증인 그 진술을 할 때도 이게 특검 편인지 변호인 편인지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화면 보셨지만 공판 저번에 그 마지막 길 그 출석할 때 선고기를 출석할 때 보면 굉장히 당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예. 이제 본인은 이날 이제 내가 모든 게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기대와 다르게 법정 구속이 됐고, 그러니까 법정 구속 이후 오늘 첫 번째 재판 출석하는 날인데, 보면은 굉장히 고개도 숙이고 좀 위축된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장시호 씨가 구속 상태에 있을 때도 법정 출석할 때 보면 그래도 사복 갈아입고 안경 쓰고 나름대로 좀 편안한 모습으로 왔거든요. 아이가 볼까봐 절대 그렇죠. 엄마의 수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네. 않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수의를 입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고개도 숙이고 완전히 심리적으로 좀 무너진 듯한 이제 느낌을 받아요. 아마 장시호 씨는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차라리 계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차라리 낫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아이와 편하게 집에 있다가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집행유예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도 생각하지 못해도 법정 구속이 다시 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아마 그것을 회복하는 데 시일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장시호 씨의 모습은 이전과는 그 예전에 구속됐을 때와도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낸 거죠. 예. 근데 증언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렇게 말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서에 충실히 협조를 했고 본인은 집행유예나 이렇게 풀려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니 내가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대가가 이것뿐인가라고 하고 혹시 말을 번복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누구죠? 장시호 씨가 아직 전략적인 판단이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과연 이걸 예전처럼 검찰 특검에 다 협조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사실 특검에 협조한다는 얘기는 뒤돌아서 보면 본인의 죄를 인정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본인의 죄를 인정하되 특검에 협조함으로 성형을 좀 깎겠다 이건데. 근데 진짜 그 작전이 지금 1심에서 물거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서야 뭐 기존에 있던 대로 그 자백을 하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지 지금 상태에서 부인하진 않을 건데 문제는 이제 다른 재판들의 증인들을 불려 다닐 텐데 과연 거기 가서 예전처럼 특검과 뭐 말을 맞춰 특검이 원하는 대답들을 그렇게 딱딱 똑똑히 좀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장시호 입장에서는 내가 이러려고 특검에 협조했나? 자괴감이 들어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시호 씨의 협조가 예전만큼 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의 다른 재판에 있어서 공소 유지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벽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일단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장시호 씨만큼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통령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앙금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일까요? 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사드 문제는 완전히 봉인됐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가진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인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또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지사지의 의미를 짚어보기 이전에 일단 중국 관영 CCTV가 와서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을 때 8개를 했는데 그중 3개가 사드 문제였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 사드가 가장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사드 문제를 봉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사드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나 우리 입장이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지사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그런 관점에서 온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도 중국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해보고 중국도 우리 마음을 좀 이해해보면 서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아마 얘기를 한 걸로 보여지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사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정 부분 압박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저렇게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국을 방문하시는 분한테 저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합의를 해보자는 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면을 중국에 보여준 점, 그런 점들이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지사지가 이제 좋은 뜻이죠. 우리의 뜻을 또 남이 이해해주고, 또 남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삼불정책이라고 해서 중국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는데, 그리고 사드는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걸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인이란 말까지 했는데, 이렇게 꺼내는 걸 보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 주제도 혹시 이것이 되지 않을까? 그럼 또 우리가 또 수세적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또 걱정되는. 어제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양국 간의 공동 성명 또는 더 나아가서 공동 기자회견까지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냥 결국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직 뭔가 의제 조율이 안 된 게 아닐까? 분명히 사드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중국은 사드에 대한 어떤 강한 입장을 담고 싶어하고 우리는 그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 양국 간의 이견을 노출시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중 공동성명, 공동 기자 발표문까지도 없는 게 아닐까라는 관측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중국 가시는데 중국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가서 중국과 뭔가 좀 잘해보고 싶긴 하지만 지금 나와서 돌아오는 분위기들 보면 중국의 상황은 녹록하진 않거든요. 단순히 뭐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중국 어떤 당국, 관영 언론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CCTV 앞서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는 기자 출신이 아니라서 이것이 언론의 기본 본성인지 모르겠으나 어제 CCTV 인터뷰를 보면 저는 굉장히 무리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역지사지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국도 우리 입장을 얘기해서 한중 관계 좀 발전적으로 가보자. 굉장히 좀 원론적이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CCTV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삼불 얘기를 꺼내면서 네. 중국에는 언필신 행필 관하는 말이 있다. 말에는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야 된다. 얼마 전에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를 압박할 때 강기과장에게 썼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얘기를 꺼내면서 10여 명의 중국 시청자가 이 CCTV 보고 있는데 그럼 당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얘기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듣기에 따라서 무례할 수도 있는 예. 발언들이거든요. 중국의 CCTV 인터뷰하는 사람조차 우리 대통령에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는데 과연 이번에 중국 갔을 때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좀 굉장히 잘 좀 준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중국 분위기를 의식해서일까요? 굉장히 중국을 달리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앞으로도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서서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은 각별히 유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다짐을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굳이 이제 미국의 얘기를,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다짐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 약속 지킬 거예요. 예. 라고 얘기했던 대목에 대해서 예. 우리 일부 이제 국민들은 아니,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은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저 사드를 가지고 혹시나 중국의 군사시설에 대한 뭐 레이더 탐지라든지 아니면 공격을 위한 어떤 발판이나 이렇게 사용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공격할 거라는 생각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이 정말 진심으로 저 사드를 통해서 한반도 안보나 북핵 문제만을 감시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그 부분을 간파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미국이 사드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에 대한 군사시설을 레이더를 통해 탐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미국과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과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드 포대도 사실 미국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지를 내주는 것뿐이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 우리보다는 사실 우리를 압박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약속했다는 걸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CCTV라는 것의 특징을 봐야 돼요. 저희 국영방송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없는 방송이에요. 우리나라는 국영방송이라는 게 없어요. 저 없죠, 예. 국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방송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무례하게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저런 태도의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론사들이 하는 인터뷰는 다른 형태의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인터뷰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방중을 두고 중국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좀 문 대통령을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방문했을 때는 시진핑 주석이 자금성으로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데리고 와서 통째로 빌려서 뭐 구경도 하고 뭐 만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방문할 때는 시 주석이 아예 없다면서요. 그렇죠. 물론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사실 우리는 굉장히 네. 자존심 상할 수는 일일 수는 있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드 문제가 일단락을 싣고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관계로 지금 나아가려는 이런 중요한 시점. 더군다나 이제 그냥 실무 방문도 아니고 국빈 방문인데 최소한 트럼프 정도의 대접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의전을 갖춰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도착하는 날 시진핑은 난징을 간다. 예. 네. 리커창 총리와 오찬도 거부한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분위기들은 우리에 대한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중국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것만큼 의전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글쎄요. 중국 당국의 속내를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이번에 사드 문제 봉합, 그다음에 삼불 합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참에 한국을 완전히 한미일 삼각동에서 띄워놓고 그리고 우리를 소위 말하는 좀 길들이기를 하려는 건 아닌가 이것이 중국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게 합니다. 예, 이 난징학 학살이 이제 80주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하는데 이제 여기 중국이나 이게 유교권 문화에서는 15 이런 이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80주년 행사라 비울 수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난징 학살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렇죠. 일본에서는 난징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난징 학살을 감으로써 이 행사에 감으로써 일본은 아직 역사에 대해서 아직 사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 너희들은 일본하고 친해지면 안 돼.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 이런 메시지도 충분히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난징 대학살은 일본군의 만행을 지금 고발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중국은 거의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일본에 사과하지 않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 괴롭히고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도 일본에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징 대학살은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그런 행사의 참석 자체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사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물론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도착하는 날이 13일인데 13일 날 도착하는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못 만나고 그 다음날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징 대학살 80주년 기념식 예. 때문에 뭐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정 부분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고 예.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오차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오후로 미뤘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하긴 하는데 시간이 약간 이제 미뤄진 게 좀 논란이 되고 사람도 있고. 밥 먹으면서 또 얘기할 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죠. 섭섭하고. 왜냐면 그 국빈 방문이라고 모셔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 정말 국가적인 손님을 받아들이는 장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너무 트럼프하고 비교되는 모습은 중국이 조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 상당히 좀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렇게 외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김정숙 여사가 톡톡히 내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도 신앙송을 했다면서요. 근데 이 시 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나 뭐 친구 결혼할 때 많이 접했던 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 낭송까지 하는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김정숙 여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시를 읽으면 만남 인연의 소중함에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한중 양국에 서로 진심을 전하여 미래를 함께하자 생각으로 이 시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정현종 씨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좀 네. 읊었는데 우리가 방문하니까 방문 얘기 많네요. 예. 사람이 온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다.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뭔가 예. 이렇게 김정숙 여사 바람 같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저는 그러니까 저 장면 보면서요.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얘기를 나눴지만 남편의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남편이자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지금 중국 가서 잘 돼야 되는데 뭔가 분위기는 중국에서 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영부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으니 이렇게 시래도 낭송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 부인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건데
저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진짜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가서 지금 뭐 한대는커녕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수 조사 이번에 좀 정말 잘하고 오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네. 해외에 나가서 좀 인정을 좀 받고 충분한 외교 성과를 갖고 오기를 뭐 지금 현재로서는 홀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또 제대로 외교력을 발휘하면 좋은 성과를 갖고 올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을 기대를 해보고요. 이게 참 안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대답들을 그렇게 딱딱 쪽집게 좀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장시호 씨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러려고 특검에 협조했나? 자괴감이 들어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도 있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장시호 씨의 협조가 예전만큼 원활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의 다른 재판에 있어서 공소 유지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좀 뭐 벽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일단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장시호 씨만큼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통령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앙금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일까요? 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사드 문제는 완전히 봉인됐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가진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인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또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지사지의 의미를 짚어보기 이전에 일단 중국 관영 CCTV가 와서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을 때 8개를 했는데 그중 3개가 사드 문제였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 사드가 가장 네.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사드 문제를 봉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사드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나 우리 입장이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지사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그런 관점에서 온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도 중국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해보고 중국도 우리 마음을 좀 이해해보면 서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아마 얘기를 한 걸로 보여지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사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정 부분 압박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저렇게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국을 방문하시는 분한테 저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합의를 해보자는 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면을 중국에 보여준 점 그런 점들이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지사지가 이제 좋은 뜻이죠. 우리의 뜻을 또 남이 이해해주고 또 남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삼불정책이라고 해서 중국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는데 그리고 사드는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걸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인이란 말까지 했는데 이렇게 꺼내는 걸 보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 주제도 혹시 이것이 되지 않을까? 그럼 또 우리가 또 수세적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또 걱정되는. 어제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양국 간의 공동 성명 또는 더 나아가서 공동 기자회견까지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냥 결국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직 뭔가 의제 조율이 안 된 게 아닐까? 분명히 사드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중국은 사드에 대한 어떤 강한 입장을 담고 싶어하고 우리는 그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 양국 간의 이견을 노출시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중 공동성명, 공동 기자 발표문까지도 없는 게 아닐까라는 관측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중국 가시는데 중국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가서 중국과 뭔가 좀 잘해보고 싶긴 하지만 지금 나와서 돌아오는 분위기들 보면 중국의 상황은 녹록하진 않거든요. 단순히 뭐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중국 어떤 당국, 관영 언론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CCTV 앞서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는 기자 출신이 아니라서 이것이 언론의 기본 본성인지 모르겠으나 어제 CCTV 인터뷰를 보면 저는 굉장히 무리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역지사지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국도 우리 입장을 얘기해서 한중 관계 좀 발전적으로 가보자. 굉장히 좀 원론적이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CCTV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삼불 얘기를 꺼내면서 네. 중국에는 언필신 행필 관하는 말이 있다. 말에는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야 된다. 얼마 전에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를 압박할 때 강기과장에게 썼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얘기를 꺼내면서 10여 명의 중국 시청자가 이 CCTV 보고 있는데 그럼 당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얘기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듣기에 따라서 무례할 수도 있는 발언들이거든요. 중국의 CCTV 인터뷰하는 사람조차 우리 대통령에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는데 과연 이번에 중국 갔을 때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이 부분에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좀 굉장히 잘 좀 준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중국 분위기를 의식해서일까요? 굉장히 중국을 달리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앞으로도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서서 장시호 씨 얘기를 다뤄볼 텐데요.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그 증인을 출석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살펴보니까 일단 평소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장시호 씨 굉장히 평소에는 당당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어제는 등장할 때도 고개를 숙이기도 했고 또 눈물까지 흘렸고 또 증인 그 진술을 할 때도 이게 특검 편인지 변호인 편인지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화면 보셨지만 공판 저번에 그 마지막 길 그 출석할 때 선고기를 출석할 때 보면 굉장히 당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본인은 이날 이제 내가 모든 게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기대와 다르게 법정 구속이 됐고 법정 구속 이후 오늘 첫 번째 재판 출석하는 날인데 보면은 굉장히 고개도 숙이고 좀 위축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장시호 씨가 구속 상태에 있을 때도 법정 출석할 때 보면 그래도 사복 갈아입고 안경 쓰고 나름대로 좀 편안한 모습으로 왔거든요. 아이가 볼까봐 절대 그렇죠. 엄마의 수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수의를 입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고개도 숙이고 완전히 심리적으로 좀 무너진 듯한 이제 느낌을 받아요. 아마 장시호 씨로는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차라리 계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차라리 낫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아이와 편하게 집에 있다가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집행유예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도 생각하지 못해 법정 구속이 다시 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아마 그것을 회복하는 데 시일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장시호 씨의 모습은 이전과는 그 예전에 구속됐을 때와도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낸 거죠. 근데 증언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렇게 말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사에 충실히 협조를 했고 본인은 집행유예나 이렇게 풀려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니 내가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대가가 이것뿐인가라고 하고 혹시 말을 번복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장시호 씨가 아직 전략적인 판단이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과연 이걸 예전처럼 검찰 특검에 다 협조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 특검에 협조한다는 얘기는 뒤돌아서 보면 본인의 죄를 인정한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죄를 인정하되 특검에 협조함으로 성형을 좀 깎겠다 이건데. 근데 진짜 그 작전이 지금 1심에서 물거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서야 뭐 기존에 있던 대로 그 자백을 하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지 지금 상태에서 부인하지는 않을 건데 문제는 이제 다른 재판들의 증인들을 불려 다닐 텐데 과연 거기 가서 예전처럼 특검과 뭐 말을 맞춰 특검이 원하는 점 더군다나 이제 그냥 실무 방문도 아니고 국빈 방문인데 최소한 트럼프 정도의 대접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의전을 갖춰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도착하는 날 시진핑은 난징을 간다. 리커창 총리와 오찬도 거부한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분위기들은 우리에 대한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중국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것만큼 의전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글쎄요. 중국 당국의 속내를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이번에 사드 문제 봉합, 그다음에 삼불 합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참에 한국을 완전히 한미일 삼각동에서 띄워놓고 그리고 우리를 소위 말하는 좀 길들이기를 하려는 건 아닌가 이것이 중국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게 합니다. 이 난징학 학살이 이제 80주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하는데 이제 여기 중국이나 이게 유교권 문화에서는 15 이런 이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80주년 행사라 비울 수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난징 학살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난징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난징 학살을 감으로써 이 행사에 감으로써 일본은 아직 역사에 대해서 아직 사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 너희들은 일본하고 친해지면 안 돼.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
이런 메시지도 충분히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난징 대학살은 일본군의 만행을 지금 고발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중국은 거의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일본에 사과하지 않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 괴롭히고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도 일본에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징 대학살은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그런 행사의 참석 자체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사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물론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도착하는 날이 13일인데 13일 날 도착하는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못 만나고 그 다음날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징 대학살 80주년 기념식 때문에 뭐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정 부분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고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오차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오후로 미뤘어요. 그러니까 뭐 하긴 하는데 시간이 약간 이제 미뤄진 게 또 논란이 되고 있고. 밥 먹으면서 또 얘기할 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죠. 섭섭하고 왜냐하면 그 국빈 방문이라고 모셔오고 있는데 그 정말 국가적인 손님을 받아들이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너무 트럼프하고 비교되는 모습은 중국이 조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일이 없도록 한국은 각별히 유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다짐을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굳이 이제 미국의 얘기를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다짐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약속 지킬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대목에 대해서 우리 일부 이제 국민들은 아니,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은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저 사드를 가지고 혹시나 중국의 군사시설에 대한 뭐 레이더 탐지라든지 아니면 공격을 위한 어떤 발판이나 이렇게 사용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공격할 거라는 생각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이 정말 진심으로 저 사드를 통해서 한반도 안보나 북핵 문제만을 감시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그 부분을 간파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미국이 사드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에 대한 군사시설을 레이더를 통해 탐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미국과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과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드 포대도 사실 미국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지를 내주는 것뿐이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 우리보다는 사실 우리를 압박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약속했다는 걸 얘기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CCTV라는 것의 특징을 봐야 돼요. 저희 국영방송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없는 방송이에요. 우리나라는 국영방송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국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방송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저런 태도의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론사들이랑 인터뷰는 다른 형태의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인터뷰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방중을 두고 중국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좀 문 대통령을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방문했을 때는 시진핑 주석이 자금성으로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데리고 와서 통째로 빌려서 뭐 구경도 하고 뭐 만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방문할 때는 시 주석이 아예 없다면서요. 그렇죠. 물론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는 일일 수는 있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드 문제가 일단락을 싣고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관계로 지금 나아가려는 이런 중요한 시점.